사람들이 땅 위에 건물을 세우고 물길을 막아 댐을 만들고 나무를 베어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 지구 속 자연은 조금씩 황폐해져 갔습니다.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기후는 바뀌고 동물들은 서식처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연을 해치지 않는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는 법, 그 방법을 만나봅니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한 이상기후로 동물들은 고향을 잃어버렸고, 지난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과 해일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게 태양의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이 밖에도 지열, 바이오,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시설 비용 면에서 풍력과 수력보다 경제적이고 전기량의 생산 조절 능력도 뛰어나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죠. 도시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만드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도시인 만큼 환경을 해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이 이제 서울시의 가정에서 이제 많이 설치하는 미니 베란다 태양광의 그 표준 모델입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260와트 기준 모형이고요. 구조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이 설비가 마이크로 인버터인데요.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교류전으로 바꿔주는 설비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이게 안전하냐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으신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설비 구조가 난간에다가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밴드로 다 고정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게 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서 내풍압 실험을 다 거칩니다. 내풍압 실험에서 태풍의 기준인 약 한 50m/s의 태풍 바람에서도 이제 안전하다라는 통과를 한 제품만 이제 설치하도록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햇볕을 받아 바로 발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센트만 꽂으면 바로 작동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바로 이전 설치가 가능. 게다가 안전은 기본이라는데 이 베란다 태양광은 약 한 30kW 내외의 전기를 한 달간 생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냉장고 한 대 정도 전기를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금으로 따지면 한 5천에서 6천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년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친환경 설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직접 생산한다. 이야, 이거 정말 뿌듯한 일 아닌가요? 에너지 자립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만 있다면 우리 집이 곧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점점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까지 설치된 수만 해도 16만 가구가 훌쩍 넘었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죠? LED 전구 200시간, TV는 10시간, 전자레인지는 1시간 40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냉장고 한 대 정도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 후
전기세는 한 달에 약 5,130원 절감되니 1년으로 치면 61,560원 정도 아끼게 됩니다. 250W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한 대 설치하면 소나무 2그루를 심는 효과로 경유차 한 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죠. 자, 이런 효과가 16만 가구가 된다면, 더 늘어나서 100만 가구가 된다면 그 효과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상쾌해지시죠? 반갑게도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려는 이런 노력은 가정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하는 이곳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전등을 밝히는 전기도 혹시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전기인 건가요? 보시는 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옥상 유유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39개 점포에서 매년 4,7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남는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이야, 전기세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어떤 공간으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옥상으로 아마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있어서 요즘 많이 문제되는 환경 문제 좀 더 이바지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설비를 지금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9개의 점포에 설치됐지만 앞으로 총 60개 점포에 이런 태양광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뭐죠? 이거 전기차 충전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작년 11월에 저희 마켓에 1층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태양으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아 고민이라는 운전자들도 많았죠.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로 전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난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전국의 21개 점포에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60개 점포에 매년 12,300메가와트/아워의 수준의 전력 생산을 할 계획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시 연간 5,750톤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연간 소나무 4만 1,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환경 파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기 차량 충전 구역으로 일반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 이곳은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이곳 솔라스테이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 놓았다가 바로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태양광 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태양광 전기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 솔라스테이션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요. 또 이 하부에는 차량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제센터에서 이 차량이 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차종별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기 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처럼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태양광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주택 지붕, 주차장, 아파트, 하수 처리장 등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나 산지 같은 곳에서는 친환경 시설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설치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의 어떤 확대 양상을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면서 재생에너지 시설이 너무 과대하게 이제 확대가 되고요. 너무 대규모화되고 있는 문제점. 너무 대규모화된다는 의미는 재생에너지 시설 역시 이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좀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산림 훼손이라든지 뭐 산지 뭐 이런 생태계 훼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는 건데 오히려 자연을 망치고 있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아가샤 이동을 끝내고 아가샤 꿀 채취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봉사라고 이제 여기에 벌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 양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벌통도 안 보이고 벌도 안 보입니다. 이제 그 벌이가 쏠림 현상이 풍력발전소 저기 있으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쏠리는 현상은 꿀벌이가 자기 집을 못 찾고 다른 집으로 이제 침범하게 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영역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들은 사라지고 꿀통은 채워지지 못한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이가 건강한 벌 같으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 벌통 한 통에 5만에서 6만 마리가 꽉 찰 수도 있습니다. 농가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풍력발전소가 세워졌고 풍력발전소의 회전 날개가 돌아가며 생기는 소음과 저주파 때문에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는 꿀벌들의 특성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음과 진동에도 꿀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그 인간과 꿀벌과의 그 관계는 저기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참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죠. 저기 보이는 회전 날개의 직경이 커질수록 또 풍속이 높을수록 많은 양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점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 산능성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깎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풍력 에너지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건 마을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연 훼손. 지금 풍력단지로는 4군데가 있고 풍력발전비 개수로는 여기가 88기, 그 설비 용량으로는 220메가와트가 있는데 제주도 전체에 있는 설비 용량의 80%가 이 5km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뒤쪽으로 여기에 또 이제 영양 제입 풍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최고인데 여기다 또 만들겠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마을들이 위치해 있고 그런데 그럼 굉장한 어떤 주민들 삶이나 생활에 그리고 환경적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설치될 풍력발전소까지 들어서게 되면 마을이 거의 풍력발전소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 상황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의 소음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세게 불면은 90에서 80. 지금 현재 바람이 이렇게 이제 그 작게 부는데도 지금 69데시벨에서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이 나오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면은 이제 90 이상의 데시벨이 나와요. 소음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친환경 에너지 설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 일은 해외에서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단순히 이제 전기 생산의 가치만을 가지고 풍력단지 입지를 정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피해들은 지금 영향 지역에서 이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민들 삶의 권리나 그다음에 자연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풍력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소음도 관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자원 또는 어떤 주민의 참여성 또는 전력계통과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느 지역이 재생에너지 입지로서 가장 바람직한지를 먼저 좀 정하고 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부터 다시 그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잘 극복해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냄새나는 마을로 불렸던 홍천의 한 오지마을. 축사의 분뇨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하루라도 냄새 안 맡고 살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별명이 똥통마을이라고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종말 처리장에서 분노 처리냐 뭐 쓰레기 저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막 반입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냄새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난 냄새나던 마을의 대변신. 그 중심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마을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하는 건 기본. 그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사용하는데 그 결과 마을 가구당 연간 91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생기고요. 마을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와 소수력 발전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마을 수익만도 엄청나네요.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소문나 관광 수익까지 들어오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냄새나던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에너지 설비로 바꾸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냄새나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대변신!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힘! 이 마을 안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이 이만큼. 아무래도 가축분뇨 시설이 증설이 되면 가축분뇨가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악취가 나고 그 생활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줬습니다.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원화 시설에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가축 분뇨 냄새도 이 시설 덕에 싹 사라졌다는데요. 가축 분뇨를 한 군데 모아 바이오가스로 바꿔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80톤, 음식물 20톤을 일일 탱크로를 반입을 하고 있고 이 반입된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현기성 소화조에서 30일간 중후 소화를 시키면 소화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소화가스를 이 정제시설로 보내서 황이라든가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가스로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일 1,900세제곱미터의 도시가스가 생산되는데 670세대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도시가스라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도시가스의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의 판매에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가축 분유에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태액비 자원화 시설에서 비료로 만들어지는데요.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20톤, 거기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데 이건 역시 주변 농가의 판매에서 알차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고 에너지가 됐네요. 소화액은 액비로 만들어서 관내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시설을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고 방류되는 물을 활용해서 수소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말 획기적인 변화네요. 주민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어쨌든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악취라든 부분과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운영상이든 처리시설이든지 개선이 잘 돼서 그 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는 아까처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태액비 자원화시설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마을에 어떤 수익금이 발생돼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좀 생활 여건상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기물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 주민들의 기피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님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직접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TV를 볼 수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의 삶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스레인지도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이제 이 건강이 좋으니까. 흐뭇한 얼굴로 뭔가를 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보여가고 있어. 남만 보여. 마을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덕에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고 합니다. 그때 냄새나고 그랬을 당시가 사실은 40세대도 채 못 되던 그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 이거 친환경 마을이 되고부터는 새로 사람들이 전입을 해가지고 지금 70세대가 넘는 동네로 커지고 있다고. 낙후된 농촌 오지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통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농촌 문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혁신적인 변화. 그 중심에 친환경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지금이 가장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로도 지금 우리 세대만큼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우리 손자 정도 되면은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농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은 냄새나던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인류의 삶을 또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핵심 기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모든 에너지 시설에도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친환경 에너지, 인류와 자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